소득 활동,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대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게 되든 우리가 했던 소득이 생기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내용이 4대 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한 대충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대 보험은 어떤 거를 4대 보험이라고 하냐고 하면, 여기 이제 이런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뭐 이렇게 4가지 보험이 있죠. 이 4가지 보험을 보통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명을 한 번씩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여기 보시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나이가 들거나 사망 또는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으로 장애를 입어서 소득 활동이 중단됐을 때 이제 본인이나 유족한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부 다 의무 가입자인데,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의무 가입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내게 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사업장 가입자라는 것은 직장인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직장인,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는 사업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죠. 그랬을 때 똑같이 월 소득액의 9%를 냅니다. 그런데 직장인은 사업자 본인이 반반 부담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닐 경우에 본인이 내게 되는 연금액은 4.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직장인이고 월 소득액이 3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액은 얼마일까? 그러면은 300만 원에 0.045를 곱하면 되겠죠. 요거 쌤이 이제 계산해 봤을 때는 13.5만 원이 나와서 13만 5천 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은 언제 하냐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고 65세 이상이 되면 100세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사망시까지 매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모아는 돈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직업을 잃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연금 형태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다가 필요할 때 이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부양자가 아닌 모든 국민이 내셔야 되는 건강보험료고요. 이것도 역시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에 따라서 다른데, 직장 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인이죠. 직장인과 이제 사업주가 이제 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직장인은 보수 월액의 6.86%를 내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업자 본인이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장인인 경우에 본인은 어떻게 내면 되겠어요? 3.43%만 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좋은 점이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라는 거는 우리가 왜 피해자라고 하면은 해를 받는 사람, 해를 입었는 사람, 해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양자라는 말은 부양을 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직장인에 의해서 의존해서
어떤 이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피부양자가 되고, 보통 자녀라던가 아니면 소득이 없으신 이제 부모님들이 피부양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없는 내 자녀나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주는 내가 올해 만약에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등급별 점수에다가 200원 정도를 곱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되고요. 피부양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생님이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안테나곰이라는 이제 블로그를 선생님이 봤는데, 지금 이제 어떤 직장인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소득 500만 원을 못 보시는, 그러니까 거의 소득이 이제 없다시피 한 이런 상태인데도 보시면은 이제 가지고 계신 주택의 가격이 9천만 원이고 자동차가 또 있고요. 연간 소득액이 이렇게 있을 때 200만 원 정도 버시네요. 연소득 5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정도 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버시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도 이렇게 가족별로 점수가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둘째 자녀부터는 면제가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족 점수가 또 나오고 재산 점수도 있고 자동차 점수, 소득 점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등급별로 점수화됩니다. 그래서 831점이다 하면은 거기다가, 이건 옛날 자료라서 179원인데 지금은 200원 정도 됩니다. 이걸 곱해가지고 이렇게 월 보험료가,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를 하셨을 때 뭔가 건강보험료가 재산이 많은 분들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얼마를 내느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건강보험료는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3.43%를 낸다. 이것도 이제 오른 거예요. 3.335%에서 좀 오른 거고, 사업주가 그거의 절반을 내주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주는 또 본인 것도 또 내셔야 되고요. 이렇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생긴 게 있어요. 요거는 건강보험료의 5% 정도를 이제 또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나의 지난해 보수 월액, 이게 건강보험료가 딱 지금 올해 월급의 기준에서 내는 건 아니고 지난해 보수 월액 평균에다가 이제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보수 월액이 평균 300만 원이다 하면은 이 300만 원에다가 소수점이 이렇게 두 칸 간다라고 생각하면 0.0343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29 이렇게 나와서 한 10만 2,9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용보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법이 이제 노동법으로 약간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용보험은 보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고용보험을 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냐 하면 실업급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취업알선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실업급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간 퇴직금처럼 생각을 해서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비자의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그러니까 실업을 당한 거죠. 잘렸을 때 뭔가 이제 너의 상황이 좀 불쌍하니까 돈을 주겠다, 약간 이런 개념, 위로금 같은 개념으로 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실업급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직급여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용어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구직을 해라. 그러니까 실업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넌 취업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나라에서 도와줄 테니까 취업을 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실업급여를 준다라고 할 수 있고, 취업알선은 말 그대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나 이런 걸 매칭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도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취업 알선 이런 거를 계속 거절하면은 취업할 의사가 없네 이러면서 실업 급여도 안 주고 이제 실업자 목록에서 빼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제 나라에서도 취업을 알선해주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를 내냐, 고용보험료로 얼마를 내냐면 실업급여 명목으로 근로자가 급여액의 0.8%를 내고요. 사업자가 이것도 역시 반을 부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고용 안정이나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명목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일정 금액의 고용보험료를 조금 더 낸다고 알고 있어요. 자, 만약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나의 급여가 300만 원일 때 이번 달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300만 원에다가 0.008을 곱하면은 2.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4,000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고용보험료를 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이제 쉽게 말해서 다쳤을 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받는 이제 보험료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먼저 생긴 보험이에요. 이게 보시면 산업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생겼죠.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1963년도에 가장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생기고 국민연금 생기고 고용보험 이런 순서로 이제 보험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아까 건강보험에 붙어 있던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이제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다치면 무조건 주게 돼 있고요. 원칙적으로 이거는 직장인은 내지 않아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그런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퇴사 후에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퇴사를 했지만 뭔가 폐암에 걸렸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내가 직장에서 하던 업무랑 연관되어서 어떤 이런 질병을 얻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3년 내로 신청을 하면 그런 게 이제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조금씩 이제 보험료가 다른데 아무래도 다칠 위험성이 적은 금융업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좀 낮고 다칠 위험성이 높은 이제 광업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조금 높겠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이거는 내가 근로자로 근무를 하면 무조건 이제 가입이 돼야 되는 그런 보험이고 저는 사장님이 4대 보험 가입 안 해준다고 하셔서 다쳤는데 보험료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일을 하면은 저절로 가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안 들어줬다 하더라도 내가 다쳤을 때 이 공단에 신청을 하면은 내가 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 공단은 이제 사장님한테서 못 받았는 보험료를 이제 알아서 이제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받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4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 지식이나 이런 곳에 있는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뽑아서 같이 한번 보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4대 보험은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 보수 지급 내역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냥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이렇게 저절로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 기여금이라는 게 국민연금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붙어서 나옵니다. 자, 그럼 Q&A를 한번 봅시다. 일용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요, 퇴직할 때 받는 건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 한 달치 급여가 뭔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던데, 대충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한 달치 급여에다가 근무 연수를 곱한 금액만큼 이제 퇴직금을 받는다. 대충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내일은 이제 일을 하는 게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고, 근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제
일용 근로를 하는데 공사장에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공사 종료까지 일을 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일용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죠. 그래서 뭐 1년 이상 단절 없이 근무를 했다면 이제 이 퇴직금이라는 것도 발생이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질문을 학생들도 많이 하고 이제 Q&A도 많던데 4대 보험을 들지 않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이득 아니냐, 근로자도 보험료를 안 내니까 이득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도 많고, 근로자도 실제로 내가 이제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4대 보험 들기 싫어요 이러면서 이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선생님 생각은 이래요. 이게 말 그대로 4대 보험이죠. 그러니까 보험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험은 우리가 왜 들죠? 보험을 드는 이유는 선생님 생각에는 위기 상황이나 이런 사고 상황, 이런 그런 특별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비하는 그런 성격이 이제 보험의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4대 보험도 선생님 생각에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아니면 뭔가 법적으로 뭔가 근무해야 되는 시간을 넘어갔다거나 어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제대로 못 받는다거나 이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얘를 고용을 했는데 얘가 근무를 제대로 안 한다거나 뭔가 근무 형태가 이상하다거나 이랬을 때 법적으로 사장님도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4대 보험에서 그런 거를 이제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이 아니냐, 금액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뭐 근로자 같은 경우도 보험료를 안 낸다는 말은 고용보험을 안 들잖아요. 만약에 고용보험을 들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됐을 때 실업급여가 제공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취업 알선의 기회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주휴수당이라던가 휴게 시간이라든가 내가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노동고용청이나 내가 이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야 이제 이게 잘못되었을 때 시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하게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보험의 의미로 선생님 생각에는 4대 보험을 들면서 이제 소득도 신고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이득이고,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내가 직장 가입자로 해서 이제 등록이 되면 피부양자로 내 가족들을 등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가족들의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거예요. 나도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바뀌니까 건강보험료를 보수 월액에 비례해서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 Q3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직장을 다녔다면 직장 가입자죠. 직장 가입자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는 내가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자동차 이런 데 관련해서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딱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부양자도 등록을 못하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이거는 쌤도 몰랐던 사실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 보험을 들 건지 3.3% 공제를 하고 월급을 받을 건지 고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건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4대 보험을 든다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든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근로자로서 계약을 한다는 거야.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다는 거고, 3.3% 공제를 한다는 것은 개인 사업자로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학원 원장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게 되면은 이제 3%의
소득세를 내요. 그 다음에 0.3%의 지방세를 내게 됩니다. 내 소득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종합소득세랑은 다르게 원천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직장인들도 이렇게 소득세를 받으면은 이렇게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확정된 게 아니라 일단 소득세를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이렇게 대충 떼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다시 이거를 정산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다시 세금을 돌려주든지 더 떼든지 이렇게 해요. 그걸 연말정산이라고 하거든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간이가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득에 대해서 일단은 이 정도의 세금을 떼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다시 세금을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3.3% 공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소득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사업자로 근무를 하게 되면 어때요? 학원 원장 선생님이 4대 보험료를 안 내도 되겠죠. 이 사람이 나의 근로자가 아니니까 내가 이제 그런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게 확실하다면 4대 보험을 들고 이제 내가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게 좋겠죠. 자, 주휴수당은 뭐냐 하면 이제 보통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잘 놓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또 다음 주에도 근무할 예정이고 사장님과 정한 근무일을 모두 이제 준수했을 때 20%를 주휴수당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루치 일당을 더 받아야 돼요. 이거를 이제 모르고 안 받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휴게 시간이라는 것도 받아야 돼요. 이거는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 시간을 보장받아야 되고, 이 휴게 시간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완전히 이제 분리된 개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완전히, 그래서 어떤 사업장에 커튼을 치는 데도 있고 사장님하고 관계없이 공간적으로 완전 분리돼서 이제 30분의 휴게 시간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의 점심시간을 보장받아야 되는 요게 이제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알바생도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거는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야간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그 연차라던가 연차 휴가 이런 것도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고, 출근율이 이제 80% 이상 되면은 그 다음에 15일에 연차가 나온다고 이제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이거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나게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대충 알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워크넷이라던가 취업 정보를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면서 이런 4대 보험, 사회보험을 다 들어주는군. 근무 조건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일을 하면은 뭐 이런 4대 보험을 다 들어주는군. 이렇게 대충 뭔지는 알아야지.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연차도 주는군. 뭐 이런 퇴직금도 성과급도.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군.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대 보험은 나중에 내가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교과서에는 없지만 1시간짜리 수업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